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연구는요, 이 두경부 편평세포암, 그러니까 HNSCC 진단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이게 사실 진단이랑 치료가 좀 까다로운 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경부암이 그렇죠. 근데 이 연구는 우리 입속에 사는 미생물들 있잖아요. 그 구강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게 혹시 이 암이 생기고 또 진행되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활용하면 암을 좀 더 일찍, 환자 몸에 부담 없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탐구한 겁니다. 네, 접근 방식이 아주 신선하죠. 마치 그 입안 세균 지도를 그려서 암 단서를 찾는 느낌이랄까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연구진이 실제로 172명 정도의 구강 샘플을 모았어요. 정상인 분들부터 암 전 단계, 초기암, 그리고 좀 진행된 암 환자까지 다양하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강력한 분석 기술을 썼는데요. 하나는 16S RNA 유전자 서열 분석이고 또 하나는 메타지노믹스, 그러니까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입니다. 아, 그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약간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16S 분석은 약간 인구조사 같아요. 입안에 주로 어떤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나 이걸 보는 거고요. 메타지노믹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세균들이 가진 모든 유전자를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잠재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 그 기능까지 예측해보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하나는 누가 사는지 보고 다른 하나는 걔들이 뭘 할 수 있는지까지 본다.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렌즈로 미생물 세계를 들여다본 거죠. 자, 그럼 이 정밀 분석으로 대체 뭘 알아냈는지 핵심 결과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흥미로운 게 환자들 구강 미생물 데이터를 쫙 분석해 보니까요.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그룹이 나타났어요. 연구진은 이걸 클러스터라고 불렀는데 1, 2, 3번 클러스터가 발견된 거죠.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근데 그게 뭐 그냥 나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클러스터 유형들이 환자들의 건강 상태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클러스터 1 있잖아요. 이건 암이 상당히 진행된 HNSC 환자들한테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아, 클러스터 1이 진행된 암. 네. 반면에 클러스터 2는 암은 아닌 양성병된 상태랑 연관이 높았고 클러스터 3은 암이 되기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전암 병변하고 관련이 깊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입속 미생물 구성 패턴만 봐도 지금 이 사람이 암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진행됐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인 미생물 구성 자체가 질병 단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럼 그 클러스터마다 대표하는 세균 같은 것도 있었나요? 뭐랄까, 그 그룹의 특징을 보여주는? 네, 있었습니다. 각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균들이 있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진행된 암과 관련된 클러스터 1에서는요. 스트랩토코쿠스 속에 속하는 세균들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어요. 스트랩토코쿠스요? 그게 좀 증가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밀 분석, 메타지노믹스로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 스트랩토코쿠스 속 중에서도 특히 스트랩토코쿠스 미티스라는 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티스종.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특정 스트랩토코쿠스 종들이 암과 관련된 다른 임상 지표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HPV 감염과 관련 있는 P16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세포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KI67 같은 거요. 이런 지표들이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거예요. 와, 그건 진짜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특정 세균이 그냥 많은 걸 넘어서 암의 어떤 생물학적 특징하고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특정 구강 세균이 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단순히 어떤 세균이 많다 적다 이걸 넘어서요. 이 세균들이 입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됐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이 또 중요합니다. 세균 종류만 달라진 게 아니고요. 걔네들이 수행하는 기능, 그러니까 대사 활동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그 진행된 암과 연관된 클러스터 1에서는요. 질소 대사 관련 기능은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반면에 오탄당 인산 경로, 영어로는 PPP라고 하는데 이 대사 경로는 활발해지는 특징이 나타났어요. 오탄당 인산 경로. 그게 뭔가요?
좀 어려운데요? 네, PPP 경로는 세포가 성장하고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할 때 필요한 에너지원이나 세포 구성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경로 중 하나거든요. 암세포의 성장 엔진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근데 놀라운 건 이 PPP 경로가 활발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스트랩토코코스 속 세균들, 특히 그 스트랩토코코스 미티스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구성이 바뀌니까 걔네들이 하는 일, 즉 대사 기능도 바뀌고 그게 결국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둘 수도 있다. 이런 연결고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입안 미생물 구성의 변화가 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 기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 세균 종류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이 하는 일까지 암과 관련된 패턴이 꽤 명확하게 보인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그럼 암 진단에 써먹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그게 이 연구의 또 다른 핵심 목표였습니다. 연구진들이 이 구강 미생물 데이터를 이용해서 HNSC를 진단할 수 있을지 예측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요즘 많이 쓰는 머신러닝 기법 있죠. 그중에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분류기를 개발했습니다. 컴퓨터가 패턴을 학습해서 예측하는 거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16S 데이터 기반 모델이랑 메타지노믹스 데이터 기반 모델 둘 다 꽤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였어요. 보통 AUC 값이라는 걸로 평가하는데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모델들이 0.78에서 0.89 사이의 AUC 값을 기록했습니다. 와, 0.89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꽤 유망한 수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입안을 면봉으로 한번 쓱 긁는 아주 간단하고 아프지도 않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두경부암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법 개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우리 입속 미생물 상태,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 얼마나 있고 걔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주경부암이라는 병이랑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잘 활용하면 암을 예측하는 도구로까지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속 세균들이 보내는 일종의 건강 신호 혹은 경고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번 연구는 결국 구강 건강이 단순히 충치나 잇몸병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 특히 암 같은 중증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측 모델이 당장 병원에서 쓰이려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정말 잘 맞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렇죠. 추가 연구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첫걸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속의 이 작은 미생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얘네들이 어떤 건강의 비밀을 알려줄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분명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입속 건강은 괜찮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